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 한 달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그동안 뭐 영상을 못 올린 이유도 있었고, 2주 전에 뭐 살려주세요 하고, 여기 댓글을 달아서 영상을 만들어 올릴까 어쩔까 뭐 고민했는데, 이 신선주 씨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올렸을 때, 이때가 당일이나 그 다음 날쯤 바닥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이 이날인가 그렇거든요. 오늘쯤 됐나? 뭐 하여튼 2주 전쯤인데 8일쯤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때 어디쯤에 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뭐 이 당시 뭐 무시하게 더웠고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고 뭐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았고 여기서 이 바닥까지 꼭대기 대비 43%나 떨어졌습니다. 뭐 한 달 열흘 동안 떨어졌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때 이때 이 떨어지는 와중에 뭐 주변에 내가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박사님밖에 없으니까 얼마 정도까지 갈 것 같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6천 갈 것 같냐 5천 갈 것 같냐 했더니 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무렵쯤에 이제 바닥이다 뭐 하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 이제 바닥이 이제 거의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 금요일 요 날이죠. 목요일, 금요일 장이 끝나고 일요일 날 제자들한테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하락이 있었고 지금 반등으로 돌아간다 하는 설명에 영상을 올린 걸 내가 봤습니다. 뭐 제자용으로 만든 건데 뭐 그걸 봤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내가 어젠가 그젠가 톡을 보냈습니다. 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뭐지요? 나는 반도체 덕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의 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인지 올해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추정 수익인지 확정 수익인지 뭐 300조인가 400조인가 얘기를 하죠. 그 중에 100조 빼고 2, 300조 정도가 삼성과 하이닉스 수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하이닉스 수익이 왜 일어났느냐? 그거는 반도체를 지금 무지하게 많이 필요로 하는 뭐 그런 전 세계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끝났냐 하면은 끝이 아직 안 났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한 와중에 지금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지요. 그 지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뉴스에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언급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언급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뭐 유튜브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것 같은데 박사님 얘기하는 돈 많이 벌었다는 유튜브들 뭐 또
그 유료 강의하는 유튜버들 뭐 이름이 나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사촌 동생이 뭐 주식을 하다가 조금 정지해서 딴 일을 하다가 다시 주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동생이 얘기하는 이름과 박사님이 얘기하는 이름이 겹치는 게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트렌드를 좀 못 쫓아가구나. 내가 원래 좀 유행에 별 관심이 좀 적은 편인데, 어쨌거나 걔네들이 젊은데 20대 30대인데 돈을 갖다가 많이 벌었더라고요. 많이 벌고 있고, 그 번 게 고작 뭐 1, 2, 3년 사이에 뭐 그렇게 했으니까 요즘 트렌드를 갖다가 많이 이제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뭐 그 기법이 지금 뭐 우리나라 전역에 공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식이나 뭐 파생이나 기법이 드러나고 공유되는 순간에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오픈되고 나면은 그 기법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 해야 되나? 수명을 다했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와중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40% 넘게 빠졌습니다. 한 달 열흘 동안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턴을 했는데, 턴을 한 시기가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뭐 미국에 누가 뭐 몇십억 달러, 뭐 10억 달러에서 뭐 45억 달러를 만들었다가 뭐 그건 뭐 70%, 80% 날리고 손절을 쳤다. 10억 달러니까 손절을 쳤다. 그때가 여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어쨌거나 하락이 끝났다는 징후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지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지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선주님이 살려주세요 얘기해서 내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2주 전에 나왔는데, 이때 오늘이나 내일쯤이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거기 바닥이 맞았는데 확신이 좀 안 섰습니다. 뭐 정신이 하도 몽롱해 가지고 뭐 그랬는데, 자, 어쨌거나 구마모토 지진을 보면은 2026년 7월 28일 오후 4시 27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장이 끝났을 때죠. 정규장이 끝났을 때니까, 자, 정규장을 중심으로, 이게 차트가 정규장인지 모르겠는데, 28일 날 지진이 발생을 하고 29일 날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바닥을 치냐? 구마모토현에 뭐가 있냐 하면은 TSMC,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해서 가동하고 확장 중이다. 뭐 1공장, 2공장 뭐 쭉 있는 것 같은데, 이 구마모토에서 TSMC 그 지진이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났고, 거기에 굴뚝이 반동가리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8월 3일 날 28일 날 발생했는데 8월 3일 날 공장을 정상화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통상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공장들은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모든 장비에 뭐 조실을 맞춘다고 하나? 뭐 요즘 말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실을 새로 맞춰야 됩니다.
뭐 조시가 틀어지기 때문에 새로 맞춰야 되는데 가동을 했다. 이거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여진이 계속 있었거든요. 가동을 했다 칩시다. 근데 이 지진을 보면은 4.9 규모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12시간 전에 연합뉴스 나왔거든요. 그리고 6천여 명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한다는데 이 지진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4.9 지진에 전남 강주도 흔들렸다고 하는데 10시간 전이니까 뭐 어제겠지요. 8월 12일이나 뭐 11일 날 발생했을 건데 그러면 정상화가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첨단 기계는 조금만 흔들려도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반도체 쪽은 시간이 돈이다. 24시간 돌려야 되고 잠시라도 멈추면은 문제가 생긴다. 반도체 공장에는 중요한 게 굉장히 깨끗한 물이 중요하고 또 어마어마한 전력이 중요하고 또 이 지진 이런 움직임, 진동이 없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지진이 나면은 물이 이제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일반 상업용수는 쓰지 못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진이 나면은 깨끗한 물이 흙탕물이 되겠지요. 그러다가 장비를 갖다가 조시를 맞췄는데 조시가 틀어지면 다시 맞춰야 되는데 이 반도체는 전문가들이 기술자들이 가서 맞추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맞추어 놓은 것을 장비를 교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8월 언제입니까? 이 구마모토 지진이 28일 날 발생을 했으니까 교체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다시 지진이 발생했으면은 결국 그 장비를 쓰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는 장비를 그냥 예비 장비를 뒀다가 교체를 한다 들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은 교체를 준비한 장비까지도 문제가 생긴다. 근데 교체를 해서 생산을 했다. 잘 안 믿기는 부분인데 했다 치더라도 다시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뭐 어제나 그제 또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지진 같은 문제로 장비를 전부 교체를 하고 다시 생산할 때까지 시간이 최소 한두 달 이상 걸린다고 들었는데 뭐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생산을 정상화시켰다. 믿기기 어려운데 다시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다시 생산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또 TSMC에서 풀로 반도체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는데 TSMC에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은 반도체 대란이 가중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29일 날 바닥을 찍고 하루 쉬고 급등을 했는데 이 사실을 뉴스에 밝히지도 않고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리고 급등을 하고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리고 며칠 행보를 하고 아마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한 데 대한
반등은만 생각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는 반등을 하죠. 하락에 대해서 절반 정도 반등하면은 어디까지 올라올까? 자, 이 정도 올라옵니다. 7,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옵니다. 종합주가로. 그 다음에 좀 많이 올라오면은 한 8,000 정도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번 상승, 이번 반등에서 7,300에서 8,000 뭐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등이 끝나고 하락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이 꼭대기를 뚫는 상승장이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8월 달이고 11월 달에 석 달 뒤지요. 석 달 뒤에 미국 또 중간 선거가 있지요. 그러면 트럼프가 조금 뭐 올릴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가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쌍봉을 칠지 뚫고 더 올라갈지 그거는 알 수가 일단은 없는데 그러면은 한번 해정시를 한번 봅시다. 해정시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우리 이 유가 원달러를 한번 보면은 자, 원달러가 어느 순간부터 뭐 1,500 넘어와서 난리 난 듯이 막 해샀더니 1,40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네요. 계속해서 뭐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지는 와중에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나면서 더 떨어진 것 같네요. 그게 뭐냐면은 반도체 수급이 모자라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실적이 더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상이 작년이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났는데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능가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구마모토 쪽에 지진이 났으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여기 38만원에서 19만원까지 거의 절반이 빠졌습니다. 꼭대기 대비 절반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절반 반등한다 그러면 28만원에서 30만원, 지금 25만원 정도인데 절반이면은 최소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올라갈 거다. 좀 더 올라가면 요 정도는 올라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한 32만원 정도에 올라갈 거다 하는 생각인데 사상 최대 실적이 또 나온다면은 요 38만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기대감으로 쌍봉을 친다 그러면은 25만원에서 거의 더블 정도, 저가 대비는 더블 정도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302만원에서 뭐 116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50% 넘게 떨어졌지요. 자, 이거도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오를 거냐? 절반 정도 올라간다면은 200만원, 좀 더 올라가면 250, 쌍봉을 치면 지금부터 또 더블 정도 갈 수도 있을 거다. 작년 11월 달에 조정을 받을 때 뭐 한 50만원 정도, 40만원, 40 몇만원, 뭐 50만원 이랬는데 꼭대기가 300이면은 거의 6배 올랐지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퍼가 12개월 퍼가 고작 3.47이거든요. 지금 퍼는 8.3인데
이 퍼를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의 평균 퍼가 뭐 15% 넘어가지요. 그러면 지금 대단히 저평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퍼 자체가. 그러면 지금 주가의 한 4배 정도가 더 올라야 정상적인 가격이라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가치만 본다면은 뭐 가치를 그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렸지요. 올렸는데 그 외국인들이 뭐 그냥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외국의 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러니까 외국의 기관이 팔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사면은 누가 살 거냐? 외국인 기관이 또 살 거냐? 아니면은 외국인 개인이 살 거냐? 뭐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외국인 기관이 사주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참을 돼갈 거고 외국인 개인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그냥 내 혼자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그러면은 지금 이 일본의 지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호재거든요. 여진이 뭐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TSMC 가동 정상화 된다는데 정상화 됐다는 게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 생산하면 계속 불량이 날 겁니다.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반도체 자체를, 생산품을. 그리고 어제 그제 또 지진이 났으면은 또 정상화 시켰다. 뭐 일주일 만에 정상화 시켰다는 자체를 믿을 수 없지만은 굴뚝이 반동갈이 났는데 그걸 일주일 만에 다시 세웠다. 나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하지만은 했다 치더라도 일본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지만은 일본은 정확하고 오래 갈 수는 있는데 빠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왜냐하면 모든 기준을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뭐 모든 거를 감수하고 생산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일본에 또 작업을 시켜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하루 이틀에 끝날 거를 일본은 규칙대로 규정대로 해가지고 일주일씩 걸리는데 속 터져 죽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겠구나. 얼만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분명한 거는 절반 이상의 상승은 분명히 한다. 그러면은 종합으로 볼 때 최소 7,300에서 8,000은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자, 여기 상승 185 봅시다. 조정받고 조정도 종가 대비로는 뭐 3분의 2 이상이고 저가 대비로도 이 몸통의 절반을 침범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입니다. 이 강한 상승인데 이 언론 보도 일본도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를 언제쯤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우리나라 실적은 좋아질 거다. 그래서 작년 역대 최고 실적을 올해 갈아치울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가능성입니다. 100%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심하게 올리면은 개인들이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먹는 사람은 적겠지만 복이겠지요. 이 하락에서 뭐 동생 얘기 들어보니까 뭐 10억 들고 40억을 벌었는데 40억을 전부 다 날리고 빚을 3억 졌다. 자기 친구 지인이 그랬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때 벌은 거를 요때 다 날리고 원금도 다 까먹고 마이너스 3억이 더 날라갔다. 거지 된 거죠. 10억 가지고 30억 만들었을 때는 엄청 좋았겠지요. 지가 주식을 엄청 잘한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요 하락에서 벌은 거 다 날리고 본전도 다 날리고 마이너스 3억이 됐다. 이 하락에서 고수들도 운 좋은 사람은 빠져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주식을 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엮여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망하지 않았을까. 웬만한 고수들은 사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목숨이 간당간당할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뭐 난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때 날라간 거 찾느냐, 절반 찾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만큼 올라왔을 때 절반을 못 찾으면은 이거는 위로 들어간다. 99% 위로 들어간다.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시발점으로 지금 우리나라인데 호재가 되는 구마모토현의 반도체 공장 조례됐는데 그게 우리나라인데 호재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이 광주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데 구마모토의 반도체 공장의 여진이 우리나라에도 온다, 광주에도 온다,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 연합뉴스에 나왔죠. 연합뉴스도 좀 삐딱한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뭐 제대로 보도를 했네요. 이 얘기는 뭐냐, 광주에다가 반도체 공지면은 구마모토 같이 문제가 생긴다. 뭐 그 얘기인데 무식한 이 정권이 뭐 진행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지요.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뭐 평택에 있는지 뭐 수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장들은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잘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실적은 무지하게 잘 날 거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 투자인 업체들은, 반도체 투자인 업체들은,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팔아제끼기 참 좋다. 올라오는 동안에 계속 팔아제낄 수 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려놓고 하겠지요. 이렇게 쭉 올려놓으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될 것이다. 뭐 지금 파란 것들이 뭐 들어온 돈보다 훨씬 많이 파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00수십조를 파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사주면은 다시 회복되고 또 올라가겠지요. 배당으로 벌고 주가가 올라서 돈 벌고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실체입니다. 어차피 왜냐하면은 한국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뭐 전체 업종별로 종목별로 업종별로 쭉 분산 투자를 했는데 한쪽이 너무 커지면은 커진 거를
팔아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왜 맞춰야 되냐? 파생을 하기 때문에 바스켓 구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바스켓 구성을 하려면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보다시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너무 올랐지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균형을 맞추려면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얘네들이 산 금액에 비해서 많이 올라 있거든요. 더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르면 더 팔 겁니다. 아마 더 팔아야 리밸런싱이 되거든요. 근데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조금만 사주면 올라가니까 조금 사주고 외국인들이 올라가면은 또 무지하게 팔아치울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간다.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나, 그 다음에 대만 TSMC가 일본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생산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부족한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더 부족해진다. 그 혜택을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본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주가 삼성닉스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종합주가도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뭐 다른 종목도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한 사람 입장에서 올라온다고 팔지 말고 팔아도 좋습니다. 올라왔을 때 한번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살 수 있으면은 파는 것도 방법인데 올라갔을 때 팔았다가 내렸을 때 다시 못 사고 갚버리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꼬이게 되면 참 애매합니다. 자, 내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랬는데, 내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 살리주세요 한 분에게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내가 이 새벽에 새벽 2시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19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정신은 어떠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 오르고 있네요. 이 전고점들을 뚫고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야간장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화요일날 오늘이 이제 12시를 넘어서 목요일이 됐습니다. 화요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오를 것 같아. 정상적으로 오르면은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 날이니까 한 1200 정도로 오르는 게 정상인데 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못 오르면은 금요일이라도 오를 것이다. 이유는 박사님이 바라보는 관점, 이런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반등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걸로 전환이 된 것 같아 하는 뭐 이유를 갖다가 얘기하고 설명을 했는데 CCI로 볼 때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걸로 신호가 일단 나왔습니다. 일봉에서 주봉에서는 아직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돌아가는 싹 돌리고 있는 모양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 최소 요 정도에서 요 정도 7,300에서 8,000 정도까지는 갈 거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재차 갈지 아니면은 밑으로 갈지는 그때 보고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오를 가능성이 나는 많아 보인다. 여기서 많이 올랐는데 조정받고 이거를 뚫고 올라갈 것이다. 그래야 트럼프 중간선거가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보통 중간선거는 여당이 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는 게 맞는데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더 지는 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지요. 다우라든지 일봉으로 볼 때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은 진폭이 조금 적은데 뭐 적더라도 좀 더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지요. S&P 500도. 근데 이 반도체는 이 데코바코가 좀 많이 심하게 움직입니다. 심하게 움직이는데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르면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도 견인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이 쌍봉을 칠 가능성도 있다. 몇 달 안에, 올 연말 안에. 그리고 힘이 좋으면은 이거를 뚫고 미국의 그 어딥니까,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나, 뭐 누가 얘기했지요. 바람 잘 잡는 그 유택의 자금이 얘기했는데 뭐 11,000 얘기도 했으니까 만도 넘어가지 않을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래 생각은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하락폭의 절반은 올 것이다. 그러니까 7,300에 8,000원 올 것이다. 그리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결정을 할 건데 아마도 위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쌍봉 주변에서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를 결정할 것이다. 근데 그때도 나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정적으로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요 무렵에서 한번 공방이 있을 거고, 공방이 있다는 얘기는 밑으로 한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부위에서 한 번 더 공방이 있을 거고, 공방이 있다는 얘기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위로 들어갈지 밑으로 내려갈지는 그때 돼 가야 알 것이다. 근데 위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위로 가는 조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요 회복될 때 수익을, 본전을 고수들이 일반 하수들 중수들 말고 고수들이 이때 물리 가지고 털렸는데 이때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은 더 올라간다. 절반도 회복이 안 되면 더 올라간다. 나는 그래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다 맞지도 않지만은 한 번씩 잘 맞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이유는 이분이 살려달라고 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뭐 긴급 영상은 아닌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